안녕하세요. 간호학에서의 메타 분석으로 논문 쓰기 A부터 Z까지 어쩔 메타 1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7월 12일 날 로빈스과 같이 검색한 논문들의 질평가에 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자체 방학이 있었습니다. 9월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나머지 약속드린 메타 분석에 대한 과정을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12번째 효과 크기 선택이라는 테마입니다. 효과 크기라고 하면 각 연구에서 나타난 점수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 연구 또 유사 실험 연구를 했을 때 T-테스트 또는 아노바 그리고 T-테스트 결과, 아노바 결과들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p-value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타 분석의 자료 유형입니다. 먼저 이분형이라는 거죠. 즉, 두 가지 범주형 yes or no, survival, death 이런 식의 두 가지 이분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속형이다. 주로 확인할 수 있는 값들이죠. 값이 연속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요. 메디안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형이라고 해서 중재 결과가 순서를 가지는 범주형으로 표현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개수와 비율이라고 해서 경험한 사건의 수를 나타내는 자료들, 그리고 사건 발생 시간 자료라고 해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나타내는 자료로 중도 절단을 포함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는 연구들에서의 주요 자료 유형에 해당되겠죠. 사용되는 효과 크기 및 표준 오차를 추정하는 공식은 리뷰 매니저의 통계 알고리즘 및 기타 표준 텍스트 서적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효과 크기입니다. 두 중재군의 중재 결과 자료를 비교하는 통계적 지표이죠. 즉, 결과 자료가 두 그룹 간에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중재 효과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비율의 경우 값이 1을 기준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로 보실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봤던 우리가 자료 유형으로 보시면 이분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 비율의 경우 말합니다. 그리고 차이의 경우는 대부분 평균 차이를 말하겠죠. 그래서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를 보는 기준은 0입니다. 이 값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를 볼 때 전체 합친 값이 효과가 있냐를 가늠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율의 경우는 값이 1의 기준이고요. 민의 경우는 0입니다. 그러니까 생겼냐 안 생겼냐는 당연히 1이냐 0이냐로 표시될 것이고요. 이렇게 relative risk라는 겁니다. 위험도에 해당되고요. 이것은 이분형 값이겠죠. 이분형 값에서는 기준점이 몇이라고 했냐면 1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 1에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10개의 스터디가 있고요. 그 중에 이 1이라고 하는 기준점에 이렇게 겹쳐 있는 것들, 유의하지 않은 유효 크기를 보입니다. 그럼 스터디 1, 스터디 5, 6, 그 다음에 9까지, 그리고 10까지 5개가 유의하지 않은 연구 결과입니다.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를 봤을 때는요. 그렇지만 전체 썸머리한 값은 어떻습니까? 1보다 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나오면서 겹치지 않기 때문에 1.27로 효과 크기가 유의한 것으로 결과는 볼 수 있습니다. 즉 10개의 스터디 결과 중에 5개가 유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값들을 모두 다 합쳐서 폴링했을 때의 값은 유의한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메타 분석의 특징입니다. 개별 연구에서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은 연구들이 이 메타 분석에 포함되면서 결과를 확인하기 쉬워지겠죠. 이번에는 SMD라는 게 있죠. 스탠다드 민 디퍼런스를 말하고 0이 기준이 되겠죠. 값이 0보다 크거나 작거나가 유의한 효과 크기를 말하는 건데 이 값에서 보시면은 6개의 연구가 썸이 됐고요. 6개의 연구 중에 5개가 0의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는 값이 보이지 않지만 추정컨대 유의하지 않은 값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썸을 했을 때는 유의한 값을 보여주고 있죠. 일반적으로 개별 연구에서는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폴링해서 봤을 때는 효과적인 중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분형의 중재 결과에 따른 효과 크기를 보시면 위험비, 상대 위험비, 무엇이 더 위험하냐, 안 하냐, 사건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인 거고요. 오즈 레시오라고 해서 오즈비입니다. 이것은 생존율, 서바이벌 했냐, 안 했냐, 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험차가 있습니다. 절대 위험의 감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분형 중재 결과에 따른 효과 크기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유익하거나 위한 결과를 중재하는 데 필요한 치료수라고 해서 NNT라는 값이 있는데 두군 간의 위험도 차이의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호학 연구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베리어블은 아니기 때문에 위에 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분형 중재 결과에서는 1입니다. 1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속형 중재 결과인 거고요. 연속형인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평균 차입니다. 두 군 간의 또는 한 군의 프리포스트 간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냐 아니냐 를 보시는 거고요. 또는 표준화된 평균차라고 해서 SMD가 되겠죠. Standardized Mean Difference입니다. 이렇게 값의 기준은 몇이냐? 0이 기준인 거고요. 연속형 결과를 위한 자료 추출해서 보시면은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평균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평균이 필요하고요. 표준 편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수가 필요합니다. 개별 연구에서 필요한 값들이 이런 것들이다. 란 뜻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거는 벡터 분석 자료 형성의 예입니다. 실제로 이번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었던 기간에 7월, 8월 까지 작업했었던 것들이고요. 보시면 이것은 아직 퍼블리시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리어블에 해당되는 것은 변수들이거죠. 각 연구들마다 변수들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같은 아웃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피코라는 거 배웠었고요. 피코 중에 마지막이 아웃컴이었는데 이 아웃컴 베이스로 해서 연구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인터벤션에 포커스를 주다 보니까 어떤 아웃컴을 보느냐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들을 보면 다양한 아웃컴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연구에 보시면 널리지가 있고요. 셀프 에피커시가 있고요. 퍼포먼스가 있고요. 엠파시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1번이라고 112라고 써 있는 것이 한 연구가 될 거고요. 2가 또 하나의 연구, 3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연구가 되고요. 4가 세 개의 변수를 가진 연구, 그리고 다섯 번째 연구, 여섯 번째 연구가 있는데 동일한 변수들을 본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독특한 변수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베리어블과 여기 보시면 프리, EX라고 되어 있죠. 줄여서 대부분 실험군이라고 표시할 때 이렇게 EX라고 하고요. 콘트라고 쓰면은 컨트롤 그룹을 얘기합니다. 프리는 사전이 될 거고요. 포스트는 사후가 될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민만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편차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페리멘탈에 프리 포스트 값들이 있으면 다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그룹의 프리 포스트인 거죠. T값 혹은 F값 그리고 P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뻥뻥 뚫려 있는 것들이 있죠. 보이시죠? 지금 우리가 검색한 연구들에서 이 모든 값들이 다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있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셀렉션 된 것이 18개의 연구였는데 그중에 일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프리포스트 값이 하나도 없어요. 민과 SD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그룹을 비교한 T값하고 P값이 있어요. 이런 연구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 값은 메타에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되겠죠. 우선은 있는 값들은 다 적어 놓고 시작할 겁니다. 그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값들은 여기다가 다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연구를 메타 분석에 포함할지 말지는 값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다시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값들을 채우지 않고
그때그때 찾으면 논문 리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모든 값들을 이 엑셀에 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min, sd에 해당되는 내용들, 이거는 연속형 변수이죠. 모두 다 명시하시고요.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테이블 외에 또 다른 값이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연구자들이 리뷰를 하면서 이 값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min, different, pre, post 값이 있더라. 이렇게 따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다시 볼 수 있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료 형성까지 또 엄청 많은 과정을 거쳤죠. 검색도 방대하게 했었고요. 셀렉션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죠. 1차, 2차, 3차까지 보고 혼자 하면 안 되고 둘 이상이 봐야 되고 둘이서 봤는데도 합의되지 않으면 제3의 연구자가 또 있어야 하는 그런 것까지 있었죠. 그렇게 셀렉된 연구들도 질평가를 통해서 포함이 되거나 말거나 했었잖아요. SI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연구들이 모두 다 메타에 포함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를 찾아도 데이터에 없는 것들, 연구 결과에 나오지 않으면 포함시키고 싶어도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메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SI와는 다른 값들이 나와 있는, 로우 데이터가 나와 있는 이런 테이블, 엑셀, 표를 먼저 완성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테이블은 제가 쓰고 있는 통계 프로그램 중에 CMA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입력한 값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작동하는 법, 녹화해서 영상으로 떠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었던 값들 기억나시죠? 그 값들 중에서 제가 셀렉한 값들입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칸들도 있고요. 이렇게 차 있는 값들도 있을 것이에요. 테이블도 보시면 앞에서 보여줬던 밸류들이 아니라 다른 밸류들이 써 있죠. 예를 들면 experimental sample size, control group sample size, independent group t value, effect direction 이라고 해서 이렇게 값들을 쓸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effective size를 구하는데 필요한 값들을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가 아예 프로토콜로 만들어져 있어서 보시면서 논문 질평가까지 끝내고 각각의 값들의 메타 분석에 필요한 값들을 넣었던 엑셀을 보면서 각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값들이죠. 프리민, 포스트민, 샘플 사이즈, 페어드 그룹 P 테스트, 테일, 이펙트 디렉션입니다. 즉 이 경우는 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두 그룹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그룹의 프리포스트 민 디퍼런스로 이 효과가 있냐 없냐를 볼 수 있는 값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R까지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완전 실험 RCT만 본 것이 아니라 유사 실험 설계들도 다 포함을 시켰었잖아요. 그러면서 유사 실험 중에 원그룹 프리포스트 디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값이 나와 있다면 그런 연구들도 배제하지 말고 메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값은 익스페리멘탈 컨트롤 그룹이 같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샘플 사이즈하고요. P-밸류가 있으면 효과 크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포스트 코릴레이션이라는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시되어 있는 값들 중에 코릴레이션 값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들 중에서 min SD가 아니라 전혀 다른 코릴레이션 값이 있네? 이것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합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제작했고요. 효과 크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이분형 자료에서의 효과 크기의 중요한 1, 연속형 변수에서 효과 크기의 중요한 0,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요. 각각의 필요한 값들을 어떻게 매칭해서 메타 분석에 필요한 엑셀표를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MA, Comprehensive Meta Analysis라는 통계 프로그램으로 메타 분석을 실제 신지에 대한 것들을 제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어쩔 메타였습니다.